몇 번 안 씻고 위장으로 보내게 되면 소화기가 2배, 3배, 4배, 5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과로를 시키게 되는 거죠. 네, 식사를 할 때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소화효소의 희석을 방지하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밥하고 물하고 막 섞어 먹으면 우리가 많이 씹지 않잖아요. 탄수화물의 소화는 1단계 침에 의해서 심속의 아밀라제에서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또 아밀라제를 만들어내는 췌장을 좀 쉬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물에 말아 먹거나 또 후루룩 찌개를 먹으면서 몇 번 안 씻고 위장으로 보내게 되면 위가 굉장히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췌장도 더 많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소화기가 2배, 3배, 4배, 5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과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 따로 밥 따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여러 번 50번 이상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쌀밥은 탄수화물 같은 것은 침에 의해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침에 의해서 위장으로 넘어간 뒤에는 이 성분이 독소를 별로 만들어내지 않고 소화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고 영양소가 온전히 잘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단식 후 보식을 하면서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평생 막 50번 씹기, 100번 씹기 우리가 별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잡곡밥을 나물과 함께 먹을 때 100번 가까이 씹어서 입에서 죽이 다 되게 해서 먹는 그런 보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 있다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밥을 먹으면 굉장히 막 위장이 일을 하고 막 무겁고 막 졸리고 이렇게 몸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100번 씹기를 하고 나니까 식사 후에도 식곤증이 없고 또 몸이 굉장히 가볍고 단식 후 보식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몸이 무리 없이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중한 경험들이 얼마나 완전 소화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최소 50번, 100번 씹기를 하셔서 입에서 죽이 되게 다 물처럼 만든 다음에 한번 삼키기를 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위장이 편한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몸의 찌꺼기도 잘 안 만들어지고 영양이 잘 흡수가 되면서 에너지를 더 잘 만들어내는 몸이 됩니다. 50번, 100번 씹으려고 할 때 그냥 다 많이 넘어간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더 많이 넘어가냐면 양념이 많을 때, 더 짭짤할 때 침 분비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침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삼켜지는데 그래서 양념이 좀 진하지 않은 상태의 식사를 하는 것이 50번, 100번을 씹을 수가 있습니다. 볶음국식을 먼저 입에다 넣고 정말 50번, 100번 씹으려면 두부나 채소 익힌 것도 약간 좀 싱겁게 해서 씹을 때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이 안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음식을 넣고 젓가락, 숟가락을 그 탁자 위에, 식탁 위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씹을 때의 느낌,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음식의 식감, 그리고 냄새, 맛, 그리고 씹을 때의 소리 이런 것들이 음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오감을 살려서 내가 지금 이 음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또 이 식사 시간을 굉장히 여유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면 그냥 후루룩 삼키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또 마인드풀 이팅, 음식 명상을 같이 병행하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씹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몸이 이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상태, 워밍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볼 때 책상이 너무 어지러져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공부나 업무의 효율도가 떨어지겠죠. 마치 이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소화기를 좀 워밍업 시키는 개념입니다. 물을 마시면 그 소화를 하기 전에 나오는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를 최적화해주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위장에 있는 음식 내용물을 소장으로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잘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데 이 작용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상당히 방해가 되죠. 왜냐하면 밥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이 밥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에 밥을 말아 먹는다거나 또는 중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쌀을 완전히 씹지 않고 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위 안에서 물론 소화를 하려고 우리 몸은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입에서 다 소화가 안 돼서 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췌장에서도 아밀라제가 또 나와서 소화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위 속에 물도 들어가고 또 여러 음식과 함께 이 소화액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가 좀 부담스럽게 되죠. 그래서 위는 더 많은 연동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췌장도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이 아밀라제를 또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속의 소화기관이 지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에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또 많은 소화기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썩 좋은 식사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에 방해가 되고 소화기를 지치게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무려 10배가 높습니다. 또 한국인 하면 위 건강이 굉장히 약한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그 이유들을 많은 분들은 맵고 짠 음식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 건강을 좀 과하게 안 좋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이제 공부와 자료들을 찾던 중에 한국인의 전통적인 문화, 바로 국과 찌개의 문화죠. 자, 우리가 밥을 통해서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이 쌀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삼는 민족인데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게 되면 꼭꼭 씹고 삼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냥 두세 번 씹고 훌 삼키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거의 뭐 밥알이 씹지도 않은 채 이 침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이게 좀 분해가 돼서 와야 되는데 전혀 분해되지 않은 쌀밥, 쌀알 그 상태로 위 속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위는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바로 들어오게 되니까 씹지 않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계속 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모든 음식들의 쌀에 소화액이 다 닿지가 않는 거죠. 소화액이 희석이 되는 관점에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고 위에 부담을 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액이 희석이 되지 않는 식사법이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꼭 씹어서 이 1차 소화기관인 이 입에서 어느 정도의 소화를 다 하고 나서 위에 보내주는 것이 위가 할 일을 좀 줄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많이 부담을 주는 식사라는 관점에서 국과 찌개 문화가 건강에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건강식을 하는 분들은 사실 국과 찌개를 배제하고 드십니다. 만약에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국과 찌개는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국과 찌개거든요. 한국인들이 무려 기준량의 한 4배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 원인이 국과 찌개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상태의 분들, 또 이제 암 환자이시거나 암을 경험한 분들은 일단 국과 찌개는 배제하시고 자연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국과 찌개를 저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원리는 그거죠. 소화액이 희석이 안 되는 것. 쌀은 침에 의해서 완전히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위로 보내자. 이 두 가지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먼저 국을 먹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이라는 건 대부분 건더기하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수분은 우리가 먹으면서 즉시 흡수가 됩니다. 다른 음식과 섞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먼저 국물을 먹고 그 다음에 건더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하시면 국과 찌개를 아예 안 먹을 때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커지겠죠. 뭐 일반적으로 막 말아서 먹을 때보다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국과 찌개를 먹으면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50번 정도입니다. 사실 50번 씹기도 전에 입에서 죽이 되어서 아마 중간중간에 삼켜질 거예요. 근데 50번 정도를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30번은 씹으면 그 정도 씹으면 이제 입에서 이제 침과 음식물이 잘 섞여서 소화 효소에 완전히 이제 버무려진 형태로 물과 같은 형태로 이제 삼키게 될 때 이때 이제 위에서는 아주 소화가 쉬워집니다. 이런 식사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몸이 소화기가 약한 체질로 좀 태어났죠. 그래서 위에 부담을 주면 굉장히 쉽게 이제 식곤증이 오게 되고 다음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꼭꼭 씹어서 30번에서 50번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굉장히 이 식후 식곤증도 없고 몸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50번, 최소 30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쓰고 또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는데요. 이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 자체를 음식 명상이라는 단어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느끼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먹는 식사법입니다. 근데 보통 한 5번, 10번 씹고 삼키시는 분들의 이 식사법을 보면 식사 중에 뭐 TV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다른 것을 동시에 하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신경은, 우리의 주의는 이 음식에 가 있지 않고 시선이 이제 다른 데 쏠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씹는 것도 귀찮고 빨리 먹어서 입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면서 빨리 포만감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이 가 있죠. 하지만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 자체에 대한 이 집중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걸 전혀 동시에 하지 않아요. 책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음식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만약에 뭐 쌀밥을 먹고 야채를 먹고 뭐 여러 반찬들을 먹는다 할 때 이 식사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하는 거죠. 우리 오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입으로 느끼면서 이 오감을 다 사용해서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을 합니다. 이걸 했을 때 저는 어떨 때는 되게 좀 울컥한 적도 있었는데 이 쌀밥이 오기까지는 농부가 1년 동안 이 농사를 지어서 힘들게 수확을 해서 우리 밥상에 온 거잖아요. 또 자연의 음식들을 보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또는 3년에 걸쳐서라도 이 음식이 수확되기까지는 정말 농부의 노고들 또 자연에 정말 만들어준 산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정말 이 음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꼭 씹는 힘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 과일 하나를 먹을 때도 이 과일이 오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품을 생각하면 뭐 과자나 뭐 인스턴트 식품들은 공장에서 이제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데 자연의 산물은 정말 시간이 걸리지 않고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엄청난 작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향도 느껴보고 또 이 과정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를 명상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씹는 횟수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인드풀 이팅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 미국에서 마인드풀 이팅을 했을 때 이 식사법의 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려 80% 이상 다이어트 효과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